먼저 이 통계를 가지고 이 장난치는 언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죠, 뭐. 더 말할 나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나는 참 이상한 게 이 사람들은 대체 부끄러운 줄을 모르나요? 이건 무리라는 걸 모르고 그런 짓을 했을 리는 없을 텐데. 왜 그래요, 대체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하죠. 이게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서로의 지면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제 사명을 거론하면서 네, 직접적으로 한번 세게 맞붙었는데, 네.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싸움 과정을 보면은 조선일보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한겨레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겨레가 논조가 마음에 안 들지 한겨레가 거짓말을 한다. 팩트를 완전히 조작한다.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가 뭐 실수는 할 수 있어도 뭐 이거를 의도적으로 어떤 조작을 했다 뭐 이런 경우들은 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범죄적 의도를 갖고. 네네. 하지만 조선일보는 다르죠. 여기는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보면은 그게 좀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예, 예. 통계는 제가 좀 무례한이긴 한데, 근데 사실 제가 기사를 쓸 때도 이 통계는 정말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있어 보이니까. 그렇지. 정확한 수치가 또 제공이 되니까 이게 음, 통계를 넣으면 기사의 신빙성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예, 통계는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진짜 통계더라고요. 예, 우리가 접하는 통계 중에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여론조사가 자주 문제가 되긴 하죠. 예. 이번 주 관훈에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에 이 조선일보가 핵발전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는데 이게 질문에서부터 아예 왜곡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 통계를 가지고 조선일보 최규민 기자 그리고 한겨레의 안재승 논설위원이 지금 한편 세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요체는 그 언론이 통계를 지금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느냐이지 통계가 어떻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한겨레와 조선일보 논쟁을 좀 보면요. 시작은 조선일보의 사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음, 이게 지난달 27일자 사설이었는데 제목이 2분기 0.7% 성장, 그 뒤에 드리운 더 암울한 전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예, 예, 예. 여기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2분기에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예.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에서 2.9%로 낮췄지만 이마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도 세계 경제는 성장률 3.9%의 호황이 예상된다. 이 한국보다 경제가 12배 큰 미국이 2분기 무려 4.3% 가로 열고 연율 환산 가로 닫고 가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어쨌든 4.3% 성장을 내다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뭐 이게 이제 지속적인 조선일보의 논조였으니까 그 논조에 비춰봤을 때 뭐 그렇게 대단한 사설도 아니죠. 그냥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 한겨레 안재승 논설위원이 이 통계를 가져다 쓴 방식이 왜곡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예, 예. 이게 지난 16일자였나 그때 칼럼인 것 같은데 아예 제목부터 통계 갖고 장난치지 마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안재승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한국은 전기 대비 성장률이고 미국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한 수치다. 이건 기준 자체가 다르다. 한국 기준으로 하면 미국은 1.0% 성장을 했고 미국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2.8% 성장했다. 1분기엔 한국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았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우리 경제가 2분기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국보다 경제가 12배 큰 미국이 무려 4.3% 가로 열고 연율 환산 가로 닫고 성장을 내다본다. 충격적이기에 앞서 어이가 없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더 어이가 없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2017년 1월 대비 2018년 1월에 한 4% 올랐다. 하지만 한국은 2018년 1월 대비 2018년 4월에 1%밖에 안 올랐네. 이 무능한 문재인 정부 뭐 이렇게 해댔다는 거죠. 예. 통계를 쓰려면 같은 기준으로 써야 하는데 기준이 다른 두 통계를 놓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재승 논설위원이 조선일보를 그야말로 맹폭격을 하는데 2004년 참여정부 때 통계청의 2003년 산업활동 동향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서 소주 판매가
2002년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나오자 보수 언론들은 불황에 지친 서민들이 소주만 마셨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2004년 상반기 소주 판매가 2.2%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이번에는 불황 탓에 서민들이 소주도 못 마신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식이었고, 뭐 소주 판매가 증가해도 감소해도 다 불황의 증거였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물론 체감 경기가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을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느니,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느니 하는 것도 나가도 너무 나갔다. 경제적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보수 언론들도 소비 심리가 바닥이라고 우려를 하면서 지금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고 강변을 하고 있으니 이건 뭐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조선일보의 최규민 기자가 21일에 이런 기사를 냅니다. 조선일보가 통계 장난치는 곳은 따로 있다. 제목이 이랬어요. 예. 여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뭘 왜곡했다는 거냐? 미국과 한국은 성장률을 집계하고 발표하는 방식이 애초부터 다르다,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방식이 다르니까 그걸 왜 직접적으로 비교하냐, 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예. 이 비판에 대한 답이 아니, 미국이랑 한국이랑 방식이 다르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상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최규민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과 한국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나라마다 성장률 집계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나라별 성장률을 보도할 때는 위 사설과 같이 집계 기준을 명시하면서 각국이 발표한 숫자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정석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가로 열고 연율 환산 가로 닫고 요거 하나 넣었으니까 우리 기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걸 지금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더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겨레도 그런 식으로 통계 기사를 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한겨레는 애당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조선일보를 공격하는 걸까요? 짐작컨대 조선일보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게 불편했기 때문일 겁니다. 뭐 이러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누구보다도 사나웠던 감시견이 정권이 바뀌고 난 후 충직한 사냥개처럼 된 것은 희극인가요? 비극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 조선일보라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걸 참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통계를 가지고 맞짱을 떴으면 팩트를 가지고 반박을 해야지. 뭐 저였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한겨레 말대로 기준이 다르다고 해도, 기준을 환산을 해도 우리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 한겨레 뭐 너네 뭐 저번 정부 때는 뭐 난리치더니 뭐 이번에는 뭐 완전 정권의 개가 됐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팩트로서 객관적 자료로서 반박할 수 있었다면은 그런 걸 안 쓰죠. 지면을 채워야 하는데 자기들이 반박할 근거가 박약하니까 한겨레를 비난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들의 반박의 논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팩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왜 기준이 다른 통계를 비교를 해? 라고 물어보니까 예. 아니 기준이 다르다니까? 이렇게 답을 계속 해놓고 한겨레를 계속 이제 비꼬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에 대해서 이 한겨레 안재승 위원이 22일인가요? 그때 재반격을 했습니다. 각 나라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들도 각국의 성장률을 비교할 때는 동일한 기준을 사용해 뭐 바보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친정부 반정부가 왜 나와? 그러니까. 생각 좀 저렴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어이구, 야, 아주 세게 받으셨네.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이 몇몇 매체의 경제 전문 기자들이 관전평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예. 프레시안 같은 경우는 뭐 조선일보가 억지다, 뭐 이런 판정을 내렸던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통계 가지고 왜곡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최근에 그 언론의 통계 왜곡에 대한 지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CBS 노컷뉴스가 잡아냈더라고요. 최근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6년 만에 사상 최대가 됐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렸고 지금 완전 자영업자들이 망했다. 10곳 열면은 9곳이 문을 닫는다. 나라가 망해간다. 지금 이런 보도들이 지금 뭐 한국경제 뭐 무슨 경제 뭐 무슨 경제니 매일경제니 뭐 조선일보니 지금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영업자들이 난리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자영업의 폐업률이 계속 90%를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의 이 사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자영업 폐업률이 90.9%였어요. 그리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속으로 90%를 넘겼는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식점 10곳이 문을 열 때 9곳이 문을 닫는다. 이 현상은 비단 문재인 정부에서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게 통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2017년에는 92%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예. 그러면 90%와 92%가 어마어마한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 예. 뭐 어떤 통계는 뭐 0.1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클 때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때 이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92%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예, 예. 이명박 정부 때는 94%, 93.8%, 94.5% 찍었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91.8%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자영업자 난리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자영업자 어쩌고 하는 것도 지금 왜곡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한창 논란이 되는 고용 동향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선일보가 지난 18일 토요판에 정부의 독선이 빚은 일자리 파국이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작년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30만에서 10만, 그리고 7월에는 5천 명으로 줄었다. 이 얘기인데 조선일보는 이 통계청 통계를 놓고 토요일 그리고 월요일자 신문에 무려 22건이나 기사를 다뤘다. 이렇게 민원연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경향이 9건이었고 한겨레가 10건이었고요.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13건이었어요. 예. 압도적으로 지금 조선일보가 많은 거죠.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뭐 실업률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뭐 전체 취업자 수도 큰 변동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된다는 것은 뭐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 최저임금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여러 뭐 전문가들, 뭐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그렇고, 뭐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용 증가율이 낮아진 거는 이 15세 이상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면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데 예. 이전에 비해서 2018년은 15세 이상 인구 유입이 과거에 비해서 눈에 띄게 줄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 영향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 취업자 통계가 제조업,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취업자 수가 급감을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뭐 어쨌든 뭐 해석은 제각각 할 수 있고 뭐 문제 진단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제일 큰 문제는 이런 것을 두고 지금 조선일보가 기사를 문재인 정부의 아집이다, 뭐 독선이다, 무능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냐, 다 정부 핑계 대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근데 그때는 분명히 이 통계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경환이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계부채가 폭탄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하는데 이거를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제시되는 통계들이 반드시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왜곡이라고 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과정을 보면 조선일보는 늘 조선일보 같은 짓을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언론들이 이런 논조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뭐 네이버나 네이트 뭐 이런 포털 사이트를 보면 정부에 대한 비판 댓글, 뭐 악플이 요새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조선일보 같은 언론들이 정부에 대한 반격을 시작을 하니 또 여론조사도 떨어지고 있으니 중간에서 어정쩡한 매체들이 확 쏠려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포털로 뉴스를 소비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또 흔들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뭐 웹도독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장난질의 고리를 좀 끊어버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꼬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에 있을 때 제가 지금 그런 곳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진보 언론이라는 매체 자체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반박들이 또 제기가 되고 또 문제점을 잡아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잘못을 할 때도 있고 또 밉고 짜증나기도 하지만 근데 이렇게 좀 팩트를 바로 잡고 또 같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언론들에게 좀 많은 힘을 그리고 또 많은 관심을 보태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런 곳에서 나오니까 좀 편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정말 짜증납니다. 이 조선일보 같은 쓰레기 찌라시들이 언제쯤 소탕될 수 있을지 존재해서 도움이 안 되는 찌라시거든요. 종이 쓰레기의 다름 아닌 이런 조선일보를 돈 주고 보는 분들은 정말 딱한 분들이고요. 결국에는 자기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신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해서 언론도 일종의 어떤 공익기관인데 공익기관이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익, 즉 사주의 이익, 그 신문사의 정치적 지배력 강화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런 신문 존재해서 뭐 하겠어요. 게다가 악의적인 수단을 또 동원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요. 조선일보를 반드시 박멸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도 조선일보인데 진짜 요새 제가 봤을 때 부쩍 이 포털의 댓글들의 동향이 많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예. 사실 이 기자들은 자기가 기사를 쓰면 온라인 같은 데 가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댓글이 달렸나 이렇게 쭉 보는데 사실 뭐 조선일보 그리고 뭐 한겨레 뭐 이런 좀 지향점이 좀 분명해 보이는 곳들의 매체 기자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약간 이제 포털의 뉴스를 공급하는 이 많은 매체들 그러니까 약간 좀 어중뛴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 쏠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포털의 이 기사량이 한 발 떨어져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분위기에서 조선일보가 이제 이끄는 쪽으로 선동하는 쪽으로 확 언론들이 붙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